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8위 공개합니다. 납치된 소녀 알고 보니 뭐뭐뭐. 2019년 12월 16일 늦은 밤 미국 뉴욕에 사는 16세 소녀 캐롤 산체스는 엄마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두 모녀 앞에 의문의 차량이 멈춰 서더니 차량에서 내린 남성 두 명이 갑자기 딸 산체스를 차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뭐예요, 납치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게. 자, 어머니는 딸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차량에 달려들었지만요. 납치범들은 그런 어머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머머. 오, 내동댕이 쳤어요. 아, 어떻게 얼마나 놀라고 충격적이실까 지금. 자, 산체스가 납치되기까지 단 20초. 이 20초 사이에 어머니는 눈앞에서 딸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다음 날 경찰은 SNS에 CCTV 영상을 공개했고요. 이후 약 3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수사에 착수. 주 저녁에 실종, 납치, 아동 수색을 위한 앰버 경고까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12,000여 명의 사람들이 수백을 공유하며 한마음으로 산체스의 안전을 걱정했죠. 그런데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사건 발생 약 15시간 만인 오후 2시 30분경 경찰의 SNS에 산체스를 찾았습니다.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반가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근데 누가 산체스를 납치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충격적인 납치 사건의 전말. 다 제가 꾸민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딸 산체스가 납치 자작가를 꾸민 이유. 엄마가 저를 너무 과잉 보호해서 장난친 거예요. 산체스 가족은 중앙아메리카의 온두라스 출신으로 엄마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요. 하지만 딸 산체스는 남자친구와 함께 미국에 남길 원해 엄마와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 달 전부터 남자친구 마르티네즈와 함께 납치 자작극을 계획, 3명의 공범까지 모집해 납치극을 펼쳤던 거였습니다. 아, 진짜 너무 철없다. 너무 철없다. 아니, 철없는 게 어머니를 내동댕이 치면 어머니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아휴, 이런 거짓말이 진짜 무서운 게 딱 이 사람 때문에 경찰력이 쓰이고 있는 동안에 진짜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고 있고요. 또 다음에 정말 이런 납치 피해자가 생겨도 사람들이 얘도 자작극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납치인데 자작극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럼 이거 진짜 나쁜 거라고 이게. 양치기 소년인 거죠. 작년 7월 27일 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세계 스포츠 대회 개최 기념 심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경기장에 몰린 이곳에서 갑자기 폭탄 테러가 발생. 하지만 한 영웅의 발빠른 대처로 큰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와, 근데 폭탄 테러를 어떻게 한 영웅이 막았죠? 폭탄 테러로 인한 대참사를 막은 영웅은 행사 임시 경비 요원이었던 리차드 주얼이었습니다. 여기 공연장 안에 폭발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객석에 버려져 있는 초록색 배낭을 의심, 곧장 보안부서에 연락을 취한 뒤 현장 주변 시민들을 대피시켰고요. 그가 연락하고 13분 뒤 실제로 초록색 배낭이 폭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리처드 주얼이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면 사망자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했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있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사건 직후 그는 시민들의 목숨을 구한 히어로, 영웅으로 칭송받았는데요. 그런데 테러 사건을 조사하던 FBI가 가장 유력한 테러 용의자로 리처드 주얼을 지목한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자작극이었던 거야. 세계 스포츠 대회 100주년 기념 현장에서 벌어진 테러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 FBI의 명예가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 심리 분석관은 당시 유행하던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폭탄 테러는 영웅 대접을 받고 싶었던 인물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때마침 리처드 주얼이 영웅 심리에 도취된 남자라고 주장하는 한 대학교 총장의 제보도 이어진 건데요. 이에 언론에서는 확인도 안 하고 폭탄 테러가 리처드 주얼의 자작극이라 보도. 영웅으로 칭송받던 리처드 주얼은 순식간에 극악무도한 테러범이 된 겁니다. 갑자기 뒷목이 땡길라 그래요. 이에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을 사지로 문 잔혹한 테러범을 체포하라! 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또 주제인지라 정말 테러범이었다면 용서 못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누명이었다면 또 가슴 아픈 상황이잖아요. 당시 FBI가 사용하던 프로파일링 기법은 심리 분석관의 직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FBI는 오직 이 프로파일링 기법을 맹신하고 리처드 주어를 테러범으로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FBI는 2달여 동안 그의 집을 2차례나 압수수색, 24시간 밀착 감시하기도 했지만요. 리차드 주얼이 테러범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996년 10월 28일 리처드 주얼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 발생 7년 뒤인 2003년 진범인 에릭 루돌프가 잡히고 나서야 비로소 악몽 같았던 7년간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누명을 썼던 당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고요. 결국 그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돼 2007년 44세 나이에 심장병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